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유형 중에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있거든요. 먼저 정사각형처럼 생겨있는 모양도 있고 또 직사각형처럼 생긴 모양도 있어요.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세 가지가 될 텐데,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리고 둘레에 있는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아니면 놓인 전체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얘는 가로가 5개, 세로가 5개인 바둑돌을 늘어놨거든. 전체가 25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둘레에 있는 게 몇 개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변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변에 놓여 있는 개수, 한 변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에도 5개, 한 변은 5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체 개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5개씩 5줄 있는 거니까요. 5개씩 내가 늘어놓았다. 그런데 몇 줄을? 5줄을 늘어놓았다. 곱해주면 되니까 총 25개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둘레에 있는 개수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바둑돌 개수 중에서 둘레에는 그럼 총 몇 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적에는 한 변에 5개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는 친구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만 취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는 5개 다 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하나를 양보하는 거죠. 하나는 오른쪽에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5개 다 하지 말고 4개만 하는 거죠. 맨 아래 거는 밑에다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씩은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개수만큼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람돌이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바람기비 모양으로 또 4개. 그래서 4개 이렇게 하면은 겹치는 부분이 절대 없이 바둑돌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변이 5개면 둘레 개수를 구할 때는 그 5개에서 한 개만큼을 빼주세요. 왜? 요 옆에 있는 한 개는 내가 취하지 않고 친구한테 양보하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겹치지 않고 골고루 같은 개수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빼기를 했어요.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 있으니까 곱하기 4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4 곱하기 4니까 모두 둘레에 있는 개수는 16개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5개, 25개, 16개. 이 중에 어떤 게 먼저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먼저 주어지면 좋죠. 한 변에 5개가 놓여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전체 개수는 5 곱하기 5 하면 되고요. 둘레에 놓인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5에서 1을 뺀 다음에 곱하기 4를 하죠. 5에서 1을 뺀 다음에 곱하기 4를 합니다. 그쵸? 자, 둘레에 놓인 개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둘레에 놓여있는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한 변의 개수,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1을 빼요. 하나 친구한테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을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변이 5개다. 그럼 전체 개수는 5 곱하기 5, 둘레 개수는 5에서 하나 뺀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반대로 둘레 개수를 알 때 한 변의 개수를 구하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레를 알아요. 둘레가 16개예요. 그러면 그 말은 16개를 4개로 나눠보시는 겁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4개로 나눴더니 각 묶음에는 4개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4개가 들어있다고 해서 한 변이 4개가 아니지. 아까 친구한테 하나 양보했던 것까지 플러스 1을 해줘야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둘레가 16개인데 한 변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이 16을 먼저 4로 나눠줘요. 그래서 한 묶음 속에 몇 개가 있었지? 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 속에 4개가 있었지? 그런데 그게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가 아니라 한 개를 더 더해주셔야 되는 거죠. 얘를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1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변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한 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요, 한 변은 둘레를 일단 뭐 한다? 4로 나눈다. 그래서 한 묶음에 몇 개 있는지를 먼저 구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하죠? 더하기 1.
옆에 아까 친구한테 양보했던 것까지 하나 더 해줘야만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공식을 내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한 변을 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전체 개수는 구하기 쉽죠. 5 곱하기 5니까요. 그래서 얘네 둘만 서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어도 바둑돌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늘어 놓았어요. 그쵸?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둘레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한 변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한 변에 놓여 있는 개수, 한 변 개수 이렇게 쓸게요. 한 변 개수에서 지금 5개에서 하나를 빼주셔야 되죠. 옆에 친구한테 양보할. 그래서 한 개를 빼요. 지금 같은 경우는 5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묶음에 4개씩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그 묶음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해서 4묶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레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둘레에 놓여있는 바둑돌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 걔를 나누기 4를 해주세요. 왜? 둘레에 있는 거를 나누기 4해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묶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만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은 많이 중요하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꼭 알아야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으로 꽉 찼다. 그럼 전체 개수를 구하다. 그러면은 그때 한 변의 개수 있죠? 한 변 개수 또 한 변 개수 이렇게 두 개를 같은 수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전체를 알려주고 한 변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똑같은 쌍둥이수 두 개를 곱해가지고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개수가 25개잖아요. 그럼 과연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를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 곱하기 네모가 25가 되는 수를 상상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서 25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곱해서 25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구구단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뭐뭐는 25라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5, 5, 25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가 좀 커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수를 곱해봄으로써 이렇게 계산을 해봄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이 나와요. 구구단에 나와 있잖아요. 5, 25. 그래서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가 5개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변이 5개면은 5개에서 한 개를 뺀 것만큼 4개가 한 묶음에 들어있는데 그 4개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하다 보면은 4개씩 곱해줘서 둘레에는 그럼 몇 개가 있다? 16개가 있다. 이렇게 또 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레가 16개면 한 변은 5개가 되는 것이고 전체 개수는 25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늘어놓을 때 둘레의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가로에는 5개예요. 가로에는 지금 5개, 세로에는 둘레, 8개입니다. 가로에는 5개씩 세로로 8줄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이럴 때 둘레에 놓여있는 바둑돌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씩은 양보를 하는 거예요. 5개지만 4개를 묶어요. 한 묶음에요. 8개지만 또 7개를 묶습니다. 하나씩 빼는 거죠. 7개씩 묶습니다. 7개. 이렇게 하나는 빼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주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아래 친구한테 주는 거죠. 또 5개지만 4개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개는 제가 했으니까 또 7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겹치지가 않죠.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가로가 5개지만 묶으면은 4개가 들어가고요. 세로 8개지만 묶으면은 7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씩은 다 친구한테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묶음이 4개짜리가 2묶음이 있는 거죠. 얘가 지금 2개 있어요. 그리고 7개짜리가 또 2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4하고 7은 전부 다 하나씩 뺀 거잖아요.
거기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가로의 개수에서 1을 빼고요. 그리고 세로의 개수에서 또 1을 빼요. 걔네 둘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 묶음씩 있죠? 한 묶음, 두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가로 개수하고 세로 개수하고 두 개를 더하신 다음 가로에서 하나, 세로에서 하나 빼잖아요. 그러니까 2를 빼는 거야. 두 개를 빼요. 그 다음에 두 묶음 있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로에 5개가 놓여 있니? 세로에 8개가 놓여 있니? 그 대신 두 개를 빼라. 여기서 하나 빼주고 여기서 하나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게 두 묶음 있다라고 계산하면 되니까 11 곱하기 2인가요? 11 곱하기 2. 따라서 바둑돌에 둘레에 놓여있는 개수는 모두 22개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직사각형이다. 그러면은 가로에서 하나 빼고 세로에서 하나 빼요. 그런데 그러면 두 개를 빼는 거잖아요. 가로, 세로 더한 다음 2 빼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한다 라고 해서 직사각형에서의 둘레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둑돌을 가로와 세로에 각각 7개씩 빈틈없이 늘어놓아서 정사각형 만들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죠? 둘레에 놓인 바둑돌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7개씩 꽉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개씩은 양보를 할 거잖아. 그래서 둘레에 놓인 개수를 구할 때는요. 그 한 변에 놓인 개수에서 하나를 빼주세요. 한 개는 옆에 친구한테 양보하시고요. 근데 그런 게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4세트가 있을 테니까 곱하기 4가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4 해서 1번은 2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구슬을 가로와 세로에 각각 10개씩 빈틈없이 늘어놓아 또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둘레에 놓인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또 둘레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10개인데 10개씩 10줄이 있어요. 총 100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둘레에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한 묶음을 만들 때 그 한 묶음을 10개를 다 취하지 않죠. 한 개를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만은 한 개를 친구한테 양보하고 위, 오른쪽, 아래, 왼쪽 4세트가 있으니까 곱하기 4. 9의 4배가 되네요. 총 36개가 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가로와 세로에 각각 20장씩 빈틈없이 늘어놓아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둘레에 놓인 카드는 모두 몇 장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둘레에 놓인 거요. 그럼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정사각형 카드를 20장 놓고 또 이쪽 세로도 20장. 그래서 꽉 차 있어. 되게 많죠. 20 곱하기 20, 400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둘레에 놓인 것만 개수를 구하래요. 겉에 있는 둘레. 우리가 둘레길 걷는 것처럼 그 개수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전체가 20장이 한 변에 있지만 하나는 양보하죠. 그러니까 20에서 하나를 양보해요. 이런 묶음이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4세트가 있는 거니까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모두 76개가 되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둘레에 놓인 개수가 100개래요. 이번에는 둘레 개수를 알려줬네요. 둘레에 놓인 게 100개일 때 가장 바깥쪽에 한 변에 놓인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 얘들아, 둘레가 100개래요. 그럼 둘레가 100개라는 것은 한 변을 구할 때는 이렇게 위, 오른쪽, 그리고 어떻게 됐죠? 위, 오른쪽, 아래,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만은, 좀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위, 아래 하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은 양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둘레가요. 겹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100개라는 거거든? 그럼 그 중에 이 한 세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두 4묶음이 있다 보니까 얘를 나누기 4를 하는 거예요. 100을 나누기 4 했더니 25개. 그러니까 여기 바둑돌이 25개가 있는 거죠. 다 그릴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병이 25개냐? 여기 한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 나누기 4에다가 1을 더해줘야만 한 변에 놓인 개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레를 알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둘레에 있는 개수를 4로 나눠라. 그러면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줘라. 요게 공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100 나누기 4 하니까 한 묶음에 25개. 근데 잊지 말자 요 하나도. 자, 그래서 모두 26개가 되겠습니다. 몇 개의 바둑돌을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둘레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가 124개일 때 가장 바깥쪽에 한 변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둘레가 지금 124개니까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있는 게 124개라는 거잖아요. 겉에 둘이만. 그러면 일단 4로 나눠가지고 한 묶음에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내셔야 되겠죠. 그럼 124를 4개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한 묶음에 몇 개가 있는지 나오지. 근데 거기다가 옆에 있는 한 개를 더 더해줘야만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변의 개수가. 그래서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31에서 더하기 1. 한 변에 놓인 개수는 32개이다 라고 구합니다. 가로를 13개, 세로에 11개씩 빈틈없이 늘어놓아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둘레에 놓인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걸 다 일일이 그려볼 수는 없는 것이고 묶음을 만들 때 13개를 다 묶음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를 줄여서 12개. 그리고 또 11개인데 세로를 다 11개를 잡는 게 아니죠. 한 개를 양보해서 10개. 이렇게 묶음을 만들다 보니까 공식이 뭐였었죠? 이럴 때는 가로 개수에서 하나를 빼라. 그리고 세로 개수에서도 하나를 빼요. 그럼 그 두 개 더하면은 가로와 세로에 놓인 묶음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두 세트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가로가 13개 있고요. 세로가 11개였어. 하지만 모두 2를 빼야지. 2를 뺀 다음에 두 묶음씩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24 빼기 2는 22니까 22의 2배가 돼서 필요한 바둑돌의 개수는요. 모두 44개가 되겠습니다. 구슬을 가로로 14개, 세로로 17개씩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빈틈없이 늘어놓았대요. 그때 둘레에 놓인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럴 때는요. 가로가 14개 있다고 해서 그 14개를 다 묶음에 들어가게 하진 않죠. 17개가 있다고 해서 17개를 다 묶음에 들어가게 하진 않죠. 가로에서 1개 빼고 세로에서 1개 빼니까 2개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묶음이 두 묶음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상상할 수 있고요. 31에서 1을 빼니까 29. 29의 2배라서 총 58개가 필요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구슬을 빈틈없이 늘어놓았는데요. 정사각형 모양으로요. 둘레에 놓인 개수를 알려줬어요. 둘레에 108개가 있다. 그렇다면은 구슬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하고 전체 개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은 그걸 똑같이 2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 변의 개수를 구할 건데 둘레가 108이니까요. 이 108을 몇 개로 나눠요? 4묶음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4묶음 나눠서 위, 오른쪽, 그리고 아래, 왼쪽 이렇게 해서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변에 놓인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에 놓인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가 4, 2, 8, 4, 7, 28 거기다 1을 더하니까 한 변에 28개가 놓여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 전체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28개씩 28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8개씩 28줄 놓여있다. 상상만 해도 막 꽉 차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곱해 보시면 정답은 784개가 되겠습니다. 몇 개의 바둑돌을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나왔어요. 전체. 이거는 둘레가 아니라 전체 개수가 400개래요. 전체가 400개일 때 정사각형에 둘레에 놓인 바둑돌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한 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체 꽉 차게 놓인 개수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4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정사각형에 한 변에 놓여 있는 개수는 몇 개일까? 궁금해요. 그럼 한 변의 개수를 네모개라고 잡아주면은요. 그 네모 곱하기 네모 줄 똑같은 쌍둥이수 곱해가지고 400이 나와야 돼요. 뭐 곱하기 뭐에서 400이 되는지는 일일이 곱해보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20 곱하기 20이 400이라는 게 나와요. 그쵸? 10 곱하기 10은 1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20을 해보면은 2는 4, 0 두 개 하니까 4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 두 개 곱해서 400이 나오려면은 20이면 되겠구나.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가 자꾸 길이라고 하네요. 한 변에 놓여있는 게 20개가 되겠습니다. 자, 20개를 구했는데 근데 우리는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둘레잖아요. 그래서 둘레 개수를 구할 적에는 한 변에 놓인 개수에서 하나를 친구한테 양보하고 그런 게 4세트가 있지 않냐 라고 풀면 되기 때문에 해서 모두 둘레에 놓인 것은 76개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둘레의 개수를 알려줬는데요. 이번에는 금액의 합이네요. 둘레에 놓인 동전의 금액의 합이 5,200원일 때 그러면 동전 전체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둘레에 놓여있는 게 5,200원. 근데 그게 얼마짜리다? 100원짜리다. 그러면 둘레에 놓여있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둘레에 있는 개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레에 있는 것만 다 걷어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금액이 5,200원이래요. 근데 그 5,200원을 100원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전부 100원짜리가 되다 보니까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52개였던 겁니다. 52개가 둘레인데 그럼 둘레가 52개면은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한 변 개수를 구할 때는 이 52를 4묶음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얘가 답이 아니라 옆에 하나 친구한테 양보했던 한 개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5, 4, 1은 4, 4, 3, 12 더하기 1이니까 한 변에 놓여있는 개수는 14개가 됐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아니죠.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가 몇 개냐? 전체 개수. 빈틈없이 쌓았기 때문에 전체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14개씩 14줄 되게 많아요. 그래서 14개씩 14줄을 지금 늘어놓았기 때문에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다? 196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가로와 세로에 각각 15개씩 빈틈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정사각형이 되었겠죠? 자, 되게 많네. 가로에도 15개, 세로에도 15개. 그게 다 500원짜리래. 와, 되게 좋겠다.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둘레에 500원짜리 동전을 놓아서 한 번 더 에워싸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 겉에다가 또 500원짜리를 쫙 에워싸고 싶대요. 자, 그렇다면은 그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금액으로 구하시란 얘기네요. 그럼 먼저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15개가 너무 많다 보니까 15개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개씩 있는 걸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렇게 3개씩 500원짜리를 늘어놓았어요. 3개씩이에요. 원래는 한 변에 3개였죠? 3개씩 3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좀 에워싸고 싶어요. 겉에다가요. 에워싸려면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하지? 한 개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에워싸려면은 3개도 물론 필요합니다. 같은 개수만큼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쪽도 이런 식으로 3개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씩 3줄이 있는데 걔네를 에워싸려면 사실은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변이 5개가 되는 겁니다. 한 변이 5개가 된다. 그거는 3에다가 2를 더하셔야 되는 거죠. 5개. 왜 한 변이 5개가 되는지 생각해봐. 원래는 3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에워싸야 되니까 더 하나씩 많고 하나씩 더 많아야 완전히 둘레서 에워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3 곱하기 3의 정사각형이 있을 때 겉에는 5cm짜리, 자꾸 길이로 표현을 하게 되네요. 5개가 되어야만 에워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변이 5개가 되는 거니까 더 둘러싸는 것의 개수를 구할 때는 둘레에 있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가 되지만 그 5개에서 하나를 양보하시고 하나를 양보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묶음에 4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빼고 곱하기 4를 하면 된다. 해서 그때 둘레에 있는 개수는 4 곱하기 4니까 모두 16개가 되는 거잖아요. 요걸 참고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금은 15개씩 15줄 있단 말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15개씩 15줄이 있는 정사각형이 있어서 거기를 좀 감싸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5일까요? 15 더하기 2가 되겠죠. 16도 아니고요. 왜냐면 15개가 있잖아. 근데 그 15개 위에 그대로 놔야 되고 하나씩 더 뻗어가야 되기 때문에 17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7개짜리가 된다.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만 커지는 건 아닙니다. 양쪽에 2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가지고. 자, 17개가 되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둘레에 있는 길이가,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니까 한 변이 17개일 때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서, 한 변의 개수에서 한 개를 뺀 다음에 곱하기 4를 한단 말입니다. 16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4, 24, 64개가 되네요. 그럼 개수를 물어봤다면 내가 64개요? 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돈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 500원짜리란 말이야. 500원짜리가 64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둘레에 있는 동전의 금액은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64개 있다. 이만큼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은 여기는 0 2개 붙여주시고 64의 5배니까 6, 4, 5, 20 5, 6에 30 해서 총 32,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요. 크기가 같은 구슬을 가로와 세로에 각각 25개씩 빈틈없이 늘어놓아서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되게 개수 많아요. 25개예요. 둘레에는 초록색으로 예쁘겠다 놓고 안쪽에는 파란색 구슬을 놔왔답니다. 그렇다면은 파란색 구슬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안쪽에 있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안쪽에 있는 개수 생각해봐. 지금 25개씩 놨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25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 그릴 수는 없지만 가로에 25개 있고요. 그리고 세로에 또 2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둘레에는 초록색을 칠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요. 색감이. 둘레에는 초록색을 칠해주는 거죠. 가장 겉에는 초록색을 칠하고 그리고 안쪽에는 파란색을 칠한대요. 댕댕댕.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충 칠해봤어요. 이게 댕댕댕. 몇 개인지는 이제 25줄씩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안쪽에는 파란색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겠죠. 얘네도 댕댕댕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바깥에가 25개니까 그러면 안쪽에는 몇 개가 될까요? 안쪽도 무슨 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이 됩니다만 그 정사각형에서 요 한 변에 놓인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2개를 빼야 되는 거죠. 위에 줄 하나 빼고 아래 줄 하나 빼는 거고
총 25개라고는 하지만 맨 위에 줄 하나 빼고 아래 줄 하나 빼면은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2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개가 된다.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다 양쪽에 2개씩 빼는 거니까. 그래서 23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로도 23개, 세로도 23개. 그 파란색 기술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23 곱하기 23, 가로에 23개가 있고 세로에 23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걔네 둘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529개가 되겠습니다. 13번이요.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가로와 세로에 각각 19장씩 빈틈없이 늘어놓아서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둘레에 놓인 타일의 색깔은 노란색, 안쪽에 놓인 타일의 색깔은 흰색일 때 흰색 타일은 노란색 타일보다 몇 장이 더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겉에가 노란색이라고 했거든요. 대충 그릴게요. 꼭 이렇게 개수가 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댕댕댕 해가지고 겉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흰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빈틈없이 색칠을 한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게나. 이 개수도 맞지도 않아. 미치겠어. 자, 이렇게 지금 개수를 그려봤는데 그런데 각각 19장씩 있었잖아요. 그럼 겉에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 개수. 둘레에 있는 개수는 18개를 잡아주시는 거죠. 먼저 노란색 개수를 구해보겠다. 노란색은 둘레에 있는 개수로서 한 변에 19개가 있다 보니까 19개에서 한 개를 빼요. 친구한테 양보하고 그런 게 내 묶음 있다 라고 하면 되니까 18의 4배라서 72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흰색을 구해볼게요. 두 번째로 흰색 개수는 어디에 있느냐? 흰색은 안쪽에 있는 거로서 얘도 정사각형 이루거든요. 근데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은 전체가 19개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 19개에서 양쪽에 하나를 빼니까 얘는 전체 개수가 17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하나를 빼게 되니까 세로도 마찬가지로 17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안쪽에 있는 하얀색 타일은 17개 곱하기 17개가 돼서 두 개 곱하면은 28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흰 게 더 많긴 하구나. 그래서 그런가 몇 개가 더 많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289에서 72를 빼보세요. 정답은 217개. 217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이요. 동그란 모양의 딱지를 빈틈없이 늘어놓았어요.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전체 딱지의 개수는 모두 104장을 늘어놓은 겁니다. 104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늘어놓은 거죠. 근데 가로에 놓인 게 말이야 세로에 놓인 것보다 5장이 더 많대요. 자, 그러면은 가로에 놓인 게 좀 더 많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장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에 놓인 개수가 더 많아요. 세로에 놓인 개수보다도 몇 장이 더 많으냐? 5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세로가 더 작으니까 세로를 네모장 놨다고 가정하면 가로는 네모보다 얼마 더 큰? 5개 더 큰 장수만큼 놓게 된 거죠. 빈틈없이 늘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림은 다 그리지 않았지만 빈틈이 없어요. 그럼 이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전체 개수가 104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수가 있어서 그 수랑 그거보다 5만큼 큰 수를 곱해야 돼요. 두 개를 곱했을 때 104가 나오는 수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봐요. 자, 그럼 표를 대충 그려가지고 예상해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104가 나오려면은 대략 6 한번 넣어볼까요? 네모가 6이라면 6 더하기 5니까 얘는 11이 되는 거죠? 택도 없네요. 104가 나오지 않죠?
66이 나와요. 너무 작은 걸 내가 잡았나 봐요. 6이 아니라. 그럼 한번 7, 7, 8, 8. 7 한번 잡아볼게요. 7이 들어가면은 7 곱하기 12니까 얘도 아직은 멀었구나. 너무 작은 거 잡았나? 그럼 내가 한번 8 잡아볼게요. 8이 들어가면요. 8 곱하기 13. 정말 딱 104가 나오네요. 따라서 네모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 그러니까 세로에는 8장이 있었던 거고 가로에는 그거보다 5장 더 많아가지고 13장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이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물어봤어. 둘레에 놓인 개수가 몇 개니에요? 둘레에 놓인 개수를 구할 때는 가로에 놓인 개수랑 세로에 놓인 개수를 2개 더해서 2를 빼는 거죠. 그쵸? 왜? 여기다가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를 빼고 하나를 빼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13장, 8장이지만 둘레에 놓인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가로에 13장, 세로에 8장, 거기에서 2개를 뺍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빼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개 더한 것이 바로 요만큼만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몇 세트 있다?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으니까 그런 게 2묶음씩 있다 라고 풀어주시면 21에서 2 빼니까 19. 19에 2개가 돼가지고 둘레에 놓인 개수는요 모두 38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370개의 바둑돌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개의 상자에 25개씩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담을 거예요. 그럼 과연 몇 상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370개가 있다. 370개를 25개씩 한번 담아보겠다. 그럼 몇 상자를 담을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나눗셈을 해보는 거예요. 370 속에 25가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 25, 12에다 0 하나 내려오고 4번 100, 나머지 20. 아하, 14상자 담을 수 있고요. 바둑돌 20개가 남아요. 자,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러면 상자에 담긴 바둑돌을 이랬거든? 그럼 상자에 담긴 바둑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개수 말고 요만큼 개수가 되는 거죠? 25개씩 14개 상자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지금 상자에 담긴 바둑돌 개수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25개씩 14상자에 담겼습니다. 얘는 그냥 버리고요. 자, 그래서 상자에 담긴 바둑돌이라고 하는 것은 25 곱하기 14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20을 빼면 되는 거니까 모두 350개였나 봅니다. 350개였어요. 그거를 다시 모아서 몇 개의 바구니에 이번에는 27개씩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담아보겠대요. 350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27개씩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봐라 라고 했으니 또 나눠봅니다. 350 나누기 27 한 번 들어가고 27 80이 되네요. 그러면 3번 들어갈 수가 없죠. 2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54 빼면은 이거 한 개가 부족해. 26 나머지 26이다. 그래서 27개씩 담았을 때는 12상자 담을 수 있고 안타깝게 26개가 남는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담았습니다. 네, 여기서 바구니 안에 담긴 바둑돌, 또 바구니 안에 담긴 바둑돌이니까 담기지 못한 26개 빼고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바둑돌에 담긴 거거든요. 그럼 바구니 안에 담긴 것의 바둑돌의 개수는 27 곱하기 12개였습니다. 담긴 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6을 빼니까 324개였을 거거든요. 자, 됐어. 그러면 얘를 이제 모아서 빈틈없이 늘어놓아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럴 때 그 둘레에 놓인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얘를 있잖아.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거거든?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전체 324개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뭐냐?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한 변이 몇 개가 들어가야 한 변을 네모개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상하셔야 될 게 쌍둥이 수. 똑같은 2개를 곱해가지고 324가 되는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수 두 개를 곱해서 324가 될 수 있겠는가? 4로 끝났으니까요. 66에 36이고 88에 64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8로 끝나는 수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이 넘어버리면 400보다 커지니까 18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18씩 곱해줍니다. 18, 18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32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8개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 변에 놓인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둘레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둘레는 한 변에 놓인 개수에다가 한 개를 친구한테 양보하고 그런 게 네 묶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17에 4배 해서 둘레에 놓인 개수는 모두 몇 개다? 68개예요 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사각형 모양의 스티커가 몇 장 있었습니다. 이 스티커를 빈틈없이 늘어놓아서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늘어났대요. 이렇게 쫙 늘어났어요. 얘들 정사각형 모양으로 늘어놓았답니다. 난이 24장이 남는 거야. 그래서 많이 남네 하면서 가로 한 변과 세로 한 변을 각각 한 줄씩 늘렸대요. 그러면 가로도 한 변을 더 늘리고 세로도 한 변을 더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어준 거죠. 가로 한 변, 세로 한 변, 가로도 하나를 추가하고 세로도 하나만 추가했어요. 양쪽에 추가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한 줄씩 늘렸더니 또 3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쓰인 게 몇 장인 거예요? 24장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좀 둘려볼까 하면서 이렇게 쫙 둘렀단 말이야. 그때 3장이 남는 거지. 그러면 겉에 둘릴 때 몇 장이 쓰인 거죠? 21장이 쓰인 거죠. 21장. 그러면 21장이 쓰였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은, 먼저 여기 가장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빼고 요거 빼고 나머지가 같은 개수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3개씩 3줄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겉에 한 줄씩을 추가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위에 하나씩 얹어줘야 되죠. 오른쪽에 하나씩 얹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는 있고 요 개수만큼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21장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요거 하나 빼고 나면 있잖아. 여기에 몇 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여기도 몇 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 위에 그대로 10개를 올리고, 또 여기도 10개 옆에다가 10개를 그대로 올리고, 그러면 여기 10개, 여기 10개, 요거까지 1개 해서 모두 21개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 10개였고 얘 10개였구나. 그래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 추가하다 보니까 여기 10개 놓고 여기 10개 놓고 1개 놓고 해서 21개가 더 추가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 스티커에 모두 몇 장이었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거 100장이죠. 10 곱하기 10. 원래 100장. 그리고 늘어놓은 거 21장. 거기다가 남은 거 3장. 이렇게까지 다 더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체 개수는 몇 개였냐면, 전체 개수를 구해보세요. 예쁘네. 라고 했다고 치면은, 원래는 늘어놓을 때 10 곱하기 10, 100개 있었고요. 거기다가 남아가지고 21개를 늘어놓았고요. 거기다가 3장이 남았다. 라고 해서 나한테 있던 총 개수는 12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